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7.23 전당대회 일정이 구체화됐습니다. 7월 3일부터 이틀간 예비경선을 거쳐 같은 달 5일 본경선 진출자 발표, 7월 31일 전당대회 순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1명,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각각 분리해서 선출합니다. 특히 최근 선거부정 의혹 수사 촉구와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자유우파 애국시민들 사이에서 주가가 급부상한 김민전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어서 당헌 당규에 따라 사실상 최고위원 당선이 결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의 인기가 급등함에 따라서 다른 여성 정치인들이 최고위원 도전을 아예 포기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는 후보 접수 순으로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총 10명이 지원했고 1명을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회는 무려 11명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청년 최고위원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요에 따라 예비경선을 진행할 예정인데 특히 1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청년 최고위원은 예비경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원내 국회의원의 경우 한동훈 러닝메이트인 장동혁, 독자행보 김민전, 한동훈 러닝메이트 박정훈, 원희룡 러닝메이트 이뇨한 의원이 신청했습니다. 원외에서는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대 서울 강남구 의회 의장, 박용찬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 이상규 전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위원, 함은경 서울 마포구 을 당협위원장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선거 원내 후보는 진종호 의원이 유일합니다. 진종호 의원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했습니다. 원외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을 지낸 김소연 변호사와 김정식 국민의힘 청년대변인, 박상현 국민의힘 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위원장, 박준영 리빌드 코리아 대표, 박진호 국민의힘 경기 김포시갑 당협위원장, 박홍준 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손주화 서울 중구의회 의원, 안동현 국민의힘 청년정책 네트워크 특위위원, 홍용민 한국금융기술사회 대외협력 이사가 지원했습니다. 10명의 최고위원 출마자 중 유일한 여성인 김민전 의원은 당헌 당규에 따라 부전성으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43조에서는 4위 득표자 이내 여성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민전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4위 안에 들면 당연히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는 것이고, 만약 4위 안에 못 들고 5위 이하의 성적을 거두더라도 최고위원 후보 중 다른 여성 후보가 없기 때문에 김민전 의원은 사실상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권순환TV를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도 좋아하시는 분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김민전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돼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되면 앞으로 4.15 총선 등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운동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민전 의원이 사실상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고무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는 27일에는 등록 후보자 자격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오후에는 후보자 대리인 대상의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달 2일, 즉 7월 2일에는 이른바 체인지 5분 비전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 사이에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 격세지감입니다. 이준석이 당대표를 할 때는 아예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서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준석뿐만이 아니라 김종인이 당권을 잡고 있을 때도 그랬죠. 그리고 김기현이 당권을 잡고 있을 때는 이준석, 김종인 때보다는 덜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물처럼 지금 그런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것보다는 입을 열고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거나 조사 혹은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선거 전략상으로도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을 각 후보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MBC 앵커 출신의 박용찬 서울 영등포 을 당협위원장이 부정선거 의혹을 특검으로 가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용찬 후보는 지난 2020년 4.15 총선과 올해 4.10 총선에 서울 영등포 을 선거구에 출마해서 각각 44.35%와 49.03%의 득표율로 2위 낙선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박용찬 후보가 요구한 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부방대 총괄대표가 지금까지 줄곧 촉구해온 바로 그 특검 요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국힘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는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민전 의원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소연 변호사에 이어 당대표 경선에 나서는 원희룡 의원과 윤상현 의원도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필요성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김세희 가세현 대표도 오래전부터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박용찬 후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부정선거 의혹 특검으로 가려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7일 성남시장 이재명은 2012년 18대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20일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다큐 영화 더 플랜이 개봉되었다. 이 영화 총지휘자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그로부터 8년 뒤인 2023년 4월 15일 이번엔 건국전쟁의 감독 김덕영이 제작한 부정선거 다큐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가 시사회를 통해 공개되었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직후 통계물리학의 권위자 박영하 교수는 개표 결과를 분석한 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진단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100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밝혔다. 4.15 총선 당시 제기된 선거 무효소송은 무려 120여 건, 재검표 실시 결과 상하 좌우 여백이 규정과 다른 규격 위반 투표지와 접힌 자국이 전혀 없는 신권다발 투표지는 기본이고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져 있는 일장기 투표지, 녹색의 비례투표지 색깔이 섞여 있는 배춧잎 투표지, 2장의 투표용지가 붙어있는 자석 투표지 등등 엽기적인 투표용지가 속출했다. 이렇게 이상한 투표용지가 무수히 나왔지만 선거무효소송을 담당한 대법원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어기며 질질 끌다가 단 한 장의 투표지도 감정하지 않은 채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히 22곳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의 경우 증거보존된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이른바 관심법으로 판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검찰 역시 수십 건의 고소고발을 접수받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선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건이 터지더니 급기야 2023년 10월 10일 국가정보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합동보안점검을 벌인 결과 통상적인 해킹 수법으로도 얼마든지 선거인 명부와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충격적인 뉴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2024년 5월
선관위의 부정채용이 최근 10년간 1200건이나 된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이후에도 관외 사전투표 등 사전투표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달라는 이른바 블랙시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자신들이 헌법기관이라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으며 검찰과 경찰은 물론 정치권과 언론, 대통령실도 마치 체면에 걸린 듯 침묵하고 있다. 저렇게 이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했건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일까? 민주주의의 근간 중 근간인 선거 시스템이 이토록 오랜 세월 불신받고 있건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일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다.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린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은 황교안과 민경욱은 물론 이재명과 김어준도 제기한 사안인 만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가의 중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요즘 정치권에서 특검이 확산되고 있다.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김정숙 특검 등등 여기저기서 특검 러시가 진행되고 있다. 모르긴 몰라도 부정선거 의혹은 김건희 특검이나 김정숙 특검보다 더욱더 중요하고도 절박한 사안일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은 특검으로 풀어야 한다. 대법원도 검찰도 경찰도 규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니 특검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정말 부정선거인지 아니면 단순한 관리 부실인지 우리 국민이 앞으로 마음 놓고 투표장으로 갈 수 있도록 특검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이렇게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선거에 출마한 박용찬 당협위원장이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이 보여준 행태로는 별로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용찬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특검으로 한번 해서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더구나 한국 최고의 공안검사 중 한 명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법무장관 출신의 황교안 전 총리, 부방대 대표가 자신에게 특검을 맡기면 3개월 안에 진상규명할 수 있다고 지금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특검을 한다면 특검보 등 실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변호사도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나 박주현 변호사나 윤용진 변호사나 혹은 권오영 변호사나 수두룩한 전문가들이 법조인들 중에도 있기 때문에 바로 수사에 들어가면 곧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박용찬 당협위원장도 지적했듯이 제대로 한번 특검으로 가서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기를 그렇게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